네, 발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키울지 오늘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전종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전종학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메탈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메탈 스티커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일단 메탈 스티커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통상의 코팅 종이 재질의 스티커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접착된 부분을 떼어내서 특정한 곳에 붙이는 것 말이죠. 메탈 스티커는 이러한 스티커에 있어서 재질을 코팅 종이가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질이 금속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겠죠. 또한 재질이 금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전기 도금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종이 코팅 재질의 스티커보다는 전혀 다른 기술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속 메탈 스티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메탈 스티커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용 분야가 딱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적용 분야를 찾으면은 그것이 또한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앞으로 메탈 스티커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단일 제품으로서 특정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홍보 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네.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메탈 스티커의 홀로그램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죠. 또한 메탈 스티커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의 부담보다는 제품의 고급화에 무게중심이 있는 산업 분야인 경우에는 상당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은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특허가 원래는 일본 특허의 개량 특허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죠? 이제 일종의 개량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화면에 나온 유경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수출 비중을 상당한 비율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최초 특허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메탈 스티커 제조 공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메탈 스티커 제조 방법을 보면은 큰 스테인리스 판에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패턴화된 필름을 이용해 도금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판에 도금을 하게 되고 이 도금된 부분을 스테인리스 판에서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리된 것이 메탈 스티커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는 스테인리스 판에서 이 도금된 부분을 분리해낼 때 분리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금 이전에 가칭 1차 도금을 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금된 부분을 쉽게 분리하게 하는 방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특허 같은 경우에는 1차 도금을 하지 않고 네네. 스테인리스 판에 금속 브러쉬, 이제 금속 사포라고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표현으로는 소위 빼빠 이렇게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제품으로 스테인리스 판을 이렇게 문지릅니다. 문지르면은 그 스테인리스 판에 미세한 요철이 생기게 되죠. 그러겠죠. 이런 요철 때문에 기존의 1차 도금이 생략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인정받아서 특허가 되었고 특허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나 특허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야 특허 출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술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대법원 판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간혹 이용하는 제품인데요. 우황청심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네. 종래 우황청심환은 동그란 환의 형태였는데요. 그랬었죠. 네. 언제부턴가 병으로 액체 형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허는 기존 우황청심환을 액체 우황청심환으로 만드는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 특허가 나온 후 관련 업계에서는 우황청심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성 요소에 따라서 제조된 것이기 때문에 환의 형태이든지 액체의 형태든지 약 구성 요소는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관련 제조업체에서 볼 때 제약업계겠죠. 제약업계에서 환을 액체로 만드는 기술은 간단한 기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특허가 될 수 있냐. 이래서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 판례에서 대부분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종래 우황청심환제를 액체로 제조함으로써 일단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복용이 편리하다라는 거고 액체이기 때문에 효과가 신속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난 이후에 환의 형태보다도 액제 형태의 우황청심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네네.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효과도 특이하고 실제 시장에서 반응도 뜨거운데 관리업계에서 왜 이것을 만들지 않았냐는 거죠.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일종의 콜럼버스의 달걀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네요. 네. 참고로 이 특허는 현재 콜리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 존속 기간이라고 하시면 그 네. 특허의 그 존재가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 그 기간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효력 기간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일단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독점권을 인정해 줍니다. 특허 출원하면 현재 통상 심사를 거쳐서 등록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년에서 이 기간을 빼면은 18년에서 19년 정도가 독점권이 인정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가 끝나면 다른 기업에서는 비슷한 기술을 인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유기술이 된다, 자유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이와는 좀 다른 사례긴 하지만 만약에 네. 해외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을 국내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예. 일단 국내에 해당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만 오직 특허가 있는 제품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비록 이 제품이 일본에 특허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한국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단 특허 네. 등록되어 있는 일본에만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따라서 제품의 생산 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특허 출원도 중요하지만은 선진국에 비해서 후발 기술, 해당 기술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특허 출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갔을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만 역수출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네. 특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왜 정해져 있는 거죠? 특허 기간이요? 특허 기간 간혹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술인데 네네. 왜 자기에게 무한정 독점권을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허라는 독점권을 국가에서 주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네. 발명자가 그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 하기 때문에 독점권을 국가에서 준다기보다는 발명자에게 일정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기술 발전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여 할 수 없이 발명자의 독점권을 준다는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가다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권리의 존속기간, 효력기간의 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한 20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나요? 특허는요? 예, 20년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허 받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서민적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네네. 해볼게요. 그 변리사분들 고용해서 쓰는 게 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특허의 그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솔직히 이 아이디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를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네. 또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가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무료 특허 상담은 대한변리사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대상은 한정적인데요. 네. 학생, 생활보호 대상자가 발명하여 특허 출원할 경우에는 대한변리사회 소속 회원변리사를 선임해서 특허 출원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아하. 근데 또한 중소기업으로서 최초 출원에 한하여 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료 특허 상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신청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무료 변리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